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로지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정계 복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복귀할 것인가? 언제쯤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자 한 건 거절을 했잖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데 알고 보니 비상대책위원들하고는 밥을 길게 먹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직자들 20명하고도 또 밥을 길게 먹고 그리고 종종 만나자 정기적으로 만나자 그런 약속까지 하고 또 낙선자들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뭐 이상민 의원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또 뭐 김영주 의원하고도 저기 뭡니까 그 국회 부의장했던 그 키 크신 여성 국회의원 그분하고도 또 만나기로 뭐 전화 통화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분위기는 정계 복귀 쪽으로 점점 무르익고 있다. 거기서 얘기하는 이유가 3주 전하고 2주 전하고 1주 전하고 분위기가 점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방송을 매일 하면서 그냥 느끼겠는데요. 한 보름 전만 해도 한동훈 절대 안 돼. 어디다 대고 그래도 한동훈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지. 가령 정권 심판론 그러면 첫 번째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 왜? 정권 심판론의 당사자이고 뭐 이종섭 호주 대사 그 문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대파값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도 또 대통령 본인이시고 뭐 그러하니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뭐 어디 가고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 때문에 쌩 난리를 치고 그때마다 이렇게 그 몇 석씩 수십 석씩 날아갔다면서요 지난번 총선에서. 그리고 뭐 그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51분 동안의 그 담화 그건 역시 훈계조로 시종일관한 그 대통령이 훈계조 시종일관한 그 담화문 때문에 또 뭐 의석이 또 몇 석이 날아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책임론 하면은 책임론이 누구야? 누가 책임이야?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용산 대통령실도 책임, 국민의힘도 책임, 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n분의 1씩 나눠 갔느냐, 누가 더 많이 나눠 갔느냐의 차이일 뿐. 그 국민의힘에 보면은 이 선거가 다가오면은 위원장 직함을 명함 가진 사람이 수십 명 되지 않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이 몇 명이었어요? 지난번 선거에서 2명이었으면 3명이었으면 잘 기억도 안 나. 총괄 선대위원장이 거의 도맡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총괄 선대위원장 이름만 있었을 뿐 그 밑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2명인가 3명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 있죠. 공천관리위원장 있죠.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있죠. 또 무슨 위원장 또 밑에 내려가면 또 거기다 또 이렇게 위원장들이 많아서 그 위원장 명함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책임져야죠.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본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 달, 2달 사이에 벌어지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이 국민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정권 심판론으로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 김준혁 김환란 2대 총장이 뭐 2대생들을 성상납시켰다 미군 장교에게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막말들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리만치 정권 심판론이 강했다.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아무 소리 없이 어디론가 잠적해 있다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걸 말이죠. 정말 이 정치가 생물이라더니 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슨 목적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연의를 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소환해 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약속 대련 아닙니까? 약속 대련. 그래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무도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기자들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에 연일 톱뉴스로 다뤄지는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녁밥을 아무하고나 안 먹으면 괜찮은데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4시간 동안 어디서 먹었다면서요. 서울에서 4월 16일 날. 이제 그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가 또 거기에 또 뭐 계속 불을 떼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매우 따끈따끈한 정치 뉴스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팬덤도 2배로 늘어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집에 있다가 저녁에 뭐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밖으로 나와도 그냥 5만 군데 사진 찍어가지고 그 인터넷 공간에 올려가지고 그 이튿날 또 보도가 쫙 되고 지금 이런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체제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 말고 누가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로서 이끌 수 있어? 누구?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원희룡 누구? 얘기해봐. 국민적 지지도에서 워낙 비교가 안 돼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지지자들은 젖잘사. 한동훈이 없었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졌을 것이다. 한동훈이 없었다면 아마 90석, 88석 그쯤 됐을지도 모른다. 즉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복귀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그걸 기정사실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전당대회를 한 달쯤 늦춰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신은 관리인이 어떻게 감히 말이야 이제 좀 자기보다 선배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관리 역할이나 제대로 하시고 제때 열어라. 왜냐하면 한 달 늦춰지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유리해진다. 총선 책임론은 점점점 사그라들고 대신에 한동훈 대체 불가론이 이제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현안은 뭐 총선 참패에 대한 뭐 백서를 만든다, 뭐 그다음에 내일 이제 원내대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백서를 만드는지 원내대표를 뽑는지 뭐 황우여가 비대위원장인지 아닌지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했는지 아닌지 아직 구성도 안 했다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죠. 정계 복귀 언제 할 것인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가운데 그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어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갖는다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500일 만에 처음으로 갖는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것을 놓고 이제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서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번 주는 어차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어제 느닷없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뭐 비공식 특사 비선 라인 이것이 터지는 바람에 국민들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던 거고 더더군다나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악할 만한 수준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대통령이 또 어떻게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대통령이 이 지지율이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한 번 혼란의 수렁으로 빨려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